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1월 19일 토요경마 이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가 많이 보이는 하루예요. 항상 그랬습니다만 강민은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7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와 13경주가 되겠습니다. 7, 8, 11, 12, 13, 7, 8, 11, 12, 13 승부 경주 준비해 주시고, 자, 마지막 13경주는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7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 13경주를 토요경마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선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텐데요.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안쪽 게이트 1번마 베스스타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았죠. 선행까지도 노려볼 상황이고, 또 1월 4일 주행심사 때 상당한 여력감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은 되질 않았어요. 스타트는 빨랐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을 보내주고 쫓아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갔던 녀석이라서, 과연 1번 게이트에서 이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마 라운 패트릭이라는 마필이 또 상당한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라서 되든 안 되든 뭐 외곽에서 압박을 하고 넘어가려고 할 텐데요. 1번, 9번의 선두권 경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8번마 로얄 고스트라는 마필이 10월 5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스타트는 정말 좋지가 못해 기립하고 그냥 아주 대차로 늑발을 했습니다만은 중속을 좀 끌어올리면서 또 결승선에서 끈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바로 실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데뷔 공백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승부지 변수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11번마 다이아파크가 최근 꾸준한 걸음이라서 이게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정말 최적 전개, 안쪽 펜스를 파는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녀석이고요. 자, 고배당으로서는 10번마 수호가 주행심사 주파 기록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12월 7일 경주에서는 능력 미달이 됐던 마필이죠. 근데 12월 7일 그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1분 6초 3의 주파 기록인데, 이 주파 기록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여러 번 좀 돌려봤는데도 1분 6초가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무슨 측정 계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10번마 수호가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 요거는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주목할 마필이 8번마 로얄 고스트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 9번, 11번이 팔리겠습니다만 8번마 로얄 고스트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일요 경마 4경주와 분할이 됐는데요. 혼합 4군 경주가 분할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센 놈은 일요 경마로 몰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토요경마 2경주는 허접한 녀석들만 남아 있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허접해서 5번마 흥복두림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는 무시할 수 없죠. 10월 20일 경주를 보면 그때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직전에는 1300 경주 거리였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욕심을 냈죠. 모래를 안 맞으려고 선행을 나섰는데 1300 첫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제는 모래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모래 안 맞아요. 선행을 나설 수가 있겠고, 안쪽에 어떤 말이 선행을 하든지 간에 바로 외선에서
2반배까지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머 흥복드림은 이렇게 약한 편성에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배당펄의 머리로 팔 텐데 오버머 흥복드림을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후착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난 편성으로 보여지는데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웬만하면 한 방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2번마 크레이지 위키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이 추입하는 그 시점에서 낙마되는 마필에게 방해를 받았죠. 그러면서 좀 주춤주춤했다가 재차 추진했는데 충분한 가능성을 보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마 크레이지 위키가 후차권에서는 우선 좀 관심마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마 흥복드림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 후차권에서는 2번마 크레이지 위키를 5번, 2번을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데 있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시험경주입니다. 이렇다 할 강자가 없습니다. 경주로도 1300m고 뭐 이미 한계를 드러낸 녀석도 여러 마리가 보이고요. 편성이 허접합니다. 이렇게 편성이 허접하다 보니까 5번마 화이트 플라워가 또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죠. 이 마필은 11월 3일 경주에서 그때 22.6배짜리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이 하늘을 달리다라는 대가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붙여서 22.6배 적중을 했고요. 직전에도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직전에 나름 전개를 잘 풀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결정타는 나오질 않았는데 오늘 또 허접한 편성을 만나서 인기마로 팔린 상황이고요. 7번마 어치부가 12월 7일 주행심사 내용을 보면 대하시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섰는데 결승선에서도 뭐 널널하게 아주 끈기가 좋았던 마필입니다. 뭐 뒤에 있는 말을 11마신 차 거리를 벌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7번마 어치부가 이게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1300 경주거리는 좀 더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모래를 맞지 않는 레이스를 주행심사 때 풀었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10번마 해왕이 1300 첫거리 도전이라도 이거는 덧뛸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딱 3마리를 압축해서 9배짜리 적중을 했는데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한 마필이죠. 지금 14조 마방에 있는 해후, 그 해후의 목의 형제 마필이에요. 이 해후라는 마필도 데뷔 초에 막 연승을 때렸을 때 그 정말 대단했거든요. 원래 그 35조에 있다가 14조 마방을 이적한 마필이잖아요. 해후. 그 해후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기도 실전 마건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이제는 걸음이 살아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거리라도 10번마 해왕은 또 봐야 된다. 6번마 머니샤프는 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고 11월 25일 날도 가능성은 보였는데 뭔가 좀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모습. 요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인기마필 5번, 7번 뭐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지만 10번마 해왕 이건 뭐 잠재 능력을 더 후하게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목하는 마필은 10번마 해왕이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3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이런 경주가 또 터지면 대박 배당도 터질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앞선에 갈 마필,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안쪽에 2번마 레이디 다이아라는 마필이고요. 또 11번 나르도시도 선두력이 있는데 일단 나르도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판단되고요. 2번마 레이디 다이아가 선행 찬스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게 선행을 가더라도 버텨 못 버텨 반반으로 보는 겁니다. 1000m도 좀 짧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오늘은 1300 경주거리를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2번마 레드 다이아가 얼마나 버틸지 요거는 좀 현장 주로 상황과 현장 승부지 변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눈길 가는 마필들이
이 추위권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7번마 블랙파티가 문세영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다. 아마 이게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12월 7일 주행심사 때는 모래 적응력도 무난했고요. 상당한 끈기를 보였거든요. 데뷔전에서 은근히 상대들이 강했는데 깨졌어요. 깨졌는데 1300 늘어난 경주거리. 인기마로 팔리는데 요거는 좀 현재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충마로 놓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8번마 컴플리트 모션이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8일 데뷔전 뛰는 내용을 보니까 뭐 전혀 뭐 안 팔리기도 했습니다만 의지 자체도 없었거든요. 그냥 가는 대로 한 4, 5위권 그렇게 쫓아갔는데 3착 싸움에서 밀리긴 했어요. 근데 상당한 근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전에 이걸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 다음엔 더 뛰겠구나 이렇게 복귀를 해놨는데 1300을 노리고 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되든 안 되든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8번 컴플리트 모션을 조금 더 세게 읽어주시고, 5번마 레인 같은 마필도 직전에 대가리 세워놓고 7.2배 적중했는데 1300이 이 마필에는 적정거리죠. 추입 스타일이기 때문에 1300을 다시 한번 노리고 나오고 있고, 뭐 안쪽에 3번마 세네 빅토리 같은 마필도 직전에 3착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열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1300에서는 좀 더 띄워줄 전력으로 그렇게 봅니다. 혼전이죠. 혼전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 2번마 레이디 다이아는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우선은 이 8번마 컴플리트 모션을 8번 컴플리트 모션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어느 놈 하나 확실하게 배당판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누가 전개를 좀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초반 선행은 5번마 하나미치가 나선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도 뭐 살살살살 몰면서 대하시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나섰는데 압박을 받고 개바닥을 쓸긴 했습니다만 일단 선행은 5번마 하나미치가 나섭니다. 이게 버텨 못 버텨, 그거는 현재까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번마 에이언 해머는 11월 4일 경주에서 그때 충마로 놓고 4.8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적중을 하자 말씀드리고 적중을 했어요. 그때 편성은 정말 허접한 편성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노렸고,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뭐 인정을 못했죠. 많이 봐줘봐야 바치는 만큼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선행은 갔는데 버티질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A1 해머가 선행도 되고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다만 거리는 넉넉하지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직전에 1300을 선행하고 무너졌다. 오늘은 5번 하나미치가 선행하는데 외선에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요거 인기마로 팔리는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7번마 차마루 같은 마필이 직전에 어부지리가 아니고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거 걸음이 변했다고 판단합니다. 작년 8월 달에 그때 능력 미달 1300m를 적응하지 못하면서 능력 미달 실격패를 당했던 마필인데 그 뒤로 공백기 이후로 1300을 나오면서 직전에 입상을 한 거예요.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7번마 차마루는 이거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7번마 차마루를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봅니다. 7번마 차마루, 인기마중에는 7번마 차마루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뭐 현장감을 살리면서 후차권에서는 충분히 배당이 엮일 수 있는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정말 깝깝한 데 있습니다. 부진 마필들만 잔뜩 모아놨기 때문에 능력은 안 되는데 등 떠밀려서 팔릴 만한 인기마가 여러 마리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안쪽에 있는 3번마 동방지주라는 마필이요. 직전 경주 현장 컨디션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강민이 요거를 실전 막건으로 노렸어요. 근데 앞선이 물론 강하기도 했습니다만 결정타가 나오질 않는 거죠. 매번 쥐어짜고 그 정도가 전부인데 과연 1700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요게 얼마나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아마 이게 틀림없이 이게 깜빡이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동방지주 같은 마필은
이런 건 진짜 못 믿는 말입니다. 뭐 편하게 선행을 하면 그나마 조금 뛸 수 있을까? 이런 거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입양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봐요. 2번마 거북이 만세가 직전 1700에서 3차까지 왔는데 착차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기력한 걸음이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나머지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액면이 좋죠. 그래서 이게 아마 깜빡이로 팔릴 상황인데요. 그런데 9월 29일 날 송암공주와 같이 뛰었을 때의 경주 내용을 보면 지금 송암공주는 거북이 만세보다는 조금 지금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복귀 내용과 지금의 부담 중량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다시 뛰면 송암공주가 거북이 만세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8번마 송암공주를 오늘은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마필이 단거리에 강점이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작년 여름에 또 7월 21일 경주에서 20배짜리를 승부로 때려 먹었을 때 그때 상당한 여력감이 있었어요. 근데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이긴 하지만 9월 29일 경주처럼만 레이스가 풀리면 안 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배당마로선 8번마 송암공주를 조금 더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2번마 대성루비도 지금 뭐 첫거리 도전이라서 요거 뭐 나올 때마다 배당판 바람을 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 기본 자질이 센 놈은 아니고요. 늘어난 경주거리가 또 유리한 조건도 아닙니다. 문세영이 어떤 기승술로 해볼 수 있는 조건 상황이긴 하지만 요것도 촉막감은 아니라고 보고요. 7번마 청춘열차가 37전을 뛴 마필인데 이제는 한계를 드러냈죠. 그런데 직전 경주도 거의 착차 없이 끈기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인기마로 팔립니다. 요것도 뭐 꺾고 가지는 않을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안쪽에 2번마 거북이 만세가 인기마로 팔린다면은 오히려 8번마 송암공주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만은 8번마 송암공주를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토요경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입양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입니다. 뭐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고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져 있어요. 그 와중에 이 7번마 대군일괄과 6번마 금속돌파, 5번마 에모리삭스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나쁘진 않잖아요. 5번마 에모리삭스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11위였는데 3차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경합에서 결정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문세영 기소로 딱 안장아지 교체를 시켜놨기 때문에 문세영 빠따로만으로도 아마 이게 인기바로 팔 가능성 충분해 보여요. 근데 이 에모리삭스도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직전에 정말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이거든요. 7번마 대군일갈이 직전에 마지막 경합에서 이겨내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훌륭했다 그렇게 평가는 안 되죠. 정말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이빠이 뽕을 뽑은 내용이고요. 6번마 금속돌파라는 마필이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에 뭐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11월 25일 뛴 거랑 또 직전 경주 뛴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조금 페이스가 빨라져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돌파도 이게 무턱대고 추임마라고 해서 경주거리가 늘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늘어난 1700m는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마 외에도 지금 노릴만한 마필이 이 3마리 정도가 더 보여요. 강민이 계속 좀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고 있는 관리마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2번마 파이널 에센스 같은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도 강민이 노렸다가 깨졌던 마필인데 최근 복귀가 꽉 잡혀있죠. 1300보다는 1700m가 이 마필에게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11월 17일 경주를 보면 결정타는 부족했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전개가 꼬였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상황이라서 2번마 파이널 에센스는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놓고 때릴 충만은 이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고배당 복병을 놓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번 7경주는 썰렁하게 저보다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화끈한 배당으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두둑하게 챙겨먹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선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한 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놓고 때릴 배팅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기도에서는 좀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배당가치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안쪽에 3번마 에이스 솔롱고, 10번마 교룡운우, 12원 미르스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이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강민이 노리는 충마는 지금 언급해드린 인기마 3마리 중에 없습니다. 지금 인기마 3마리 외에도 노릴 마필이 지금 여러 마리가 더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3번마 에이솔롱고가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좋고요.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어요. 직전에도 16.3배 압축 막건, 11월 11일 날도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인정하고 적중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순군전이고 페이스는 분명 빨라졌죠. 그래서 3번마 에이솔롱고가 검증은 필요한 마필입니다. 뭐 단순 선행만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은 일단 선행을 나섰을 때 더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강축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기가 어렵죠. 10번마 교룡운우라는 마필도 몰에 대한 적응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상의 방법은 선행을 가는 겁니다. 물론 외곽 선입으로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죠. 10월 20일 경주를 보면. 근데 외곽에서 감아서 결국 선행을 나섰잖아요. 그런 전개도 가능하지만 일단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는 부담은 항상 있고요. 12번 미르스톰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2연승을 때릴 때의 경주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직전에 끝걸음이 널널했거든요. 다만 보여준 액면이 선행뿐이에요. 지금 문세영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그래서 배당팔이 인기바로 팔 텐데 오늘은 부담자도 늘고 게이트도 외곽이고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미르스톰도 인기마를 팔린 상황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이런 인기마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감춰진 마필. 최근에 뭐 액면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감춰진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는데 오늘은 뭐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그래서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엮어서 공략할 생각입니다. 2번마 언디피티드 같은 마필도 안쪽 게이트가 좋고요. 또 무엇보다 줄어든 경주거리는 이 마필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경주거리 늘어서 인기바로 팔세 완전히 꺾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에 책임지고 삭제 처리했던 마필인데요. 그 이유는 1300이었기 때문에 꺾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1000m 경주거리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필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어쨌든 이번 8경주는요. 인기만 안에서 썰렁하게 끝날 레이스가 아닙니다. 중배당은 기본 막건으로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도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곡선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 편성입니다. 이번 9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일단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상황인데요. 다만 이 현장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도 봐야 되고 또 승부 의지 변수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추천 경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좀 확실하게 적중을 하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권의 인기마가 4번마 파이팅 히어로예요. 직전에 루키 스테이크스 정말 편성 자체가 셌어요. 그리고 오늘 일반 경주 나왔고 박태준 기수 제한정이 올라왔고 이 데뷔전 10월 27일 경주에서 강민혁을 승부지 충마로 놓고 15.6배짜리를 적중을 했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확인되는 승부지는 그야말로 만땅이었습니다. 일부러 1300m를 노리고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특히 11월 25일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이 마필의 약점이 하나가 있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주행심사 때도 그랬고 데뷔전에서도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전개를 풀어갔고요. 직전에도 늑발을 하고 외곽에서 몰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래를 맞지 않으려고 보니까 외곽에서 좀 서두르다가 지구력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4번 파이팅 히어로를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느냐 그거는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뭐 사이즈가 약한 마필은 아니지만은 전개 상황에 따라서 기복을 볼 수가 있는 녀석이에요.
뭐 외곽에 있는 10번마 더 파이널이라는 마필이 아마도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작년 8월 달에 패출혈이 났어요. 그 뒤로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직전에도 보면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300 외곽인데 이것도 인기마로 팔린다면 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안쪽에 있는 3번마 마샤 같은 마필이 직전에 인기 7이었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목차로 깨졌어요. 목차로 가능성을 보였던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대충 타면서 의지 자체가 박약했던 녀석인데요. 뭐 10조 마방의 마필이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가고 안 가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마 마샤는 직전에 현장 승부지 만땅이었고 실전 바꿔 노렸는데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지를 보일 것이냐, 그거는 좀 현장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이즈 자체는 밀리는 마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전개도 잘 나올 수 있죠. 뚝심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3번마 마샤는 우선 관심마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는 뭐 4번, 10번, 뭐 8번도 팔릴 것 같고 이런 놈들 뭐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관심마는 3번마 마샤, 3번마 마샤를 우선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부진마필들의 접전 편성입니다. 안쪽에 1번 화이팅 램퍼와 2번마 베네딕트 이 두 마리가 보여진 액면이 나머지 녀석들보다는 조금 더 낫죠. 그래서 1번, 2번 게이트도 잘 뽑았기 때문에 1번, 2번이 깜빡이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놈들은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죠. 지금 뭐 등 떠밀려서 팔리는 상황인데 기본 자질이 센 놈은 아니죠. 10월 21번 화이팅 램퍼는 10월 21일 경주 데뷔전부터 이게 소스가 나왔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강민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왜냐면 주행심사 때에 선행을 나섰던 녀석은 실전에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모래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11월 24일 날은 뭐 최적 전개를 하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직전에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또 뭐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어요. 근데 오늘도 1300에 도전을 나서고 있고 2번만 베네딕트가 그나마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직전 경주도 이빠이 지어 짠 내용이고 여력감은 전혀 없었는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57까지 늘어났다. 이것도 촉막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곽에 11번마 동방지존도 이게 배낭팔에 바람을 불 수 있는데 11월 18일 경주에서 보면 그때 자력 입상을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안쪽을 파면서 정말 전개가 잘 풀렸거든요. 이게 1300 경주거리가 직전보다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는데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그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두 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9번마 키팩터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는데요. 직전에 3차까지 왔을 때 경주 내용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키팩터라는 마필 자체가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1700에 나가서 한번 인기바로 팔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완전히 강민이 삭제 처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300이 적정거리죠. 작년 여름에 1300에서 한번 이걸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그때 3착에 머물렀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4착이네요. 4착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그 결승선 탄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늪바라고 막 부딪히고 하면서도 결승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300m는 적정거리고 오늘은 또 투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고바마 키팩터는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상황에서는 요거는 실전만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1번, 2번, 11번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겠습니다만 9번마 키팩터, 9번 키팩터는 오늘은 적정거리 1300에서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실전만큼으로 반드시 주목해야 될 복병마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빡빡합니다.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가는 말이 많으면 전개가 꼬이면서 고배당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좀 거품 인기바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가야 될 마필도 많고 또 반드시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어줄 수 있는 전개 상황의 복병도 있고
자, 이번 11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요. 일단 배당이 두둑해요. 그리고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교통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충마를 놓고 후착을 찾는데 놓고 때릴 마필이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죠. 무조건 배당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배당이고 또 적중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하게 걷어내버리면서 중배당 압축 막건, 중고배당 막건까지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먹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호나비군 20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승부경주입니다. 아주 강하게 노리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빠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찬스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가는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막건 제대로 때려 먹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마필이 8번마 원더풀 잭팟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꾸준하게 뛰는 최근 2연승을 때릴 때 경기력은 정말 제서요. 직전 경기도 보면 결승선 통과할 때는 뭐 널널하게 그냥 낙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다만 오늘이 순군전이고 직전에는 페이스가 느렸기 때문에 그렇게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페이스가 빠릅니다. 그래서 원더풀 잭팟을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을 못해요. 문세영 기수가 제한장에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강공은 필연이다. 강공 의지는 읽어줘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능력 사이즈로 여기서 강축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원더풀 잭팟이 데뷔 초에 이세마 시절에 그 뭐 과천시장배라든가 또 그 경기도지사배라든가 뭐 이런 경주를 뭐 3착인가 그렇게 연속으로 왔죠. 그 뒤로 인기마로 팔렸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이 그때마다 이 마필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거나 8번만 원더풀 잭팟은 여기서 강축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어요. 여기서 안 빠지는 대가리 있고 8번은 원더풀 잭팟과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원더풀 잭팟이 부러지는 그림에서는 이거는 중고배당, 대박배당까지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12경주 확실하게 가는 말 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막건 제대로 조져 먹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국산바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리는 최경만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터지는 편성입니다. 마지막 13경주는 이변 가능성 상당히 조심스러운 난타전 대혼전 레이스입니다. 원래 고배당이라는 것은요 인기마가 불안해야 터지는 것이거든요. 이번 13경주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품 인기마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강공의지 없이 깍굿이 된 복병들도 드글드글합니다. 아마도 외곽에 있는 12번 글로벌 뉴스 같은 마필이 여기서 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현장 예상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도 12번 글로벌 뉴스는 완전히 잘랐단 말입니다. 10월 13일 날 인기 1위였을 때 책임지고 삭제 처리를 했고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신경 쓰지 않고 꺾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죠. 12번 글로벌 뉴스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기마로 팔린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뭐 깜빡이로 팔리면 이건 뭐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반면에 고배당 폭탄마 여러 마리 보이는데 11번은 강촌의 별 이거 뭐 거의 안 팔릴 상황 아닙니까? 최근에 보진 액면이 없잖아요. 그런데 10월 14일 경주를 보면 그때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꺾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빠른 페이스를 너무너무 빠른 페이스를 극복하기 어렵다 보고 그냥 꺾었죠. 그리고 11월 10일 경주는 아예 안 갔습니다.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철저하게 안 갔던 마필이고 직전에 1800m에서는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 세 번의 경주에서 제대로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팔리거든요. 근데 기본 사이즈가 약하냐? 그렇지 않아요.
9월 15일 경주 이게 자력 입상을 성공했을 때, 자력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그 경주력을 보면요, 이게 1200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뭐 11번 강촌해별 같은 마필이 미친 듯이 대가리 치고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능력 사이즈가 처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거품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보이고, 또 깍구시 복병마, 뭐 강촌해별을 비롯해서 지금 뭐 폭탄 배당을 터뜨릴 마필이 한 두세 마리 정도 더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가 아닙니다. 이런 경주는 좀 철저하게 고배당 승부를 노리고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강민이 노림수를 두는 충마는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는 마필.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가리를 서놓고 갑니다. 확실하게 1200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안 빠지는 대가리를 세워놓고, 중배당은 뭐 기본이고 중고배당, 화끈한 배당까지, 두둑한 배당까지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 기대를 많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월 19일 토요일경마 이슈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일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